셀트리온 목요일 마이너스 1.23%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2.26%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3월 두 번째 목요일로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셀트리온은 고점대 19만 원을 앞둔 상황에서 음봉으로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속 시원하게 바로 강하게 치고 나가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시간을 조금 더 끌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음봉의 모습이긴 하지만 막판 종가에서 낙폭을 좁히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단 모습입니다. 자사주는 3만 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235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기관들은 70억의 매수인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불안감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약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17억씩 매도를 하면서 밀리고 마는 상황인데요. 현재의 저점대는 어느 정도 지지선은 형성되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상반된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이 연이틀 매수 이후에 오늘은 12만 7천 주의 매도를 보였고 기관들은 연이틀 매수를 보이는 상황이고 특히 기관들 가운데서 연기금의 매수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2월 26일 실적 발표 이후 누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37만 주대의 매수 우위 상태고요. 기관들 매수는 늘어나고 있죠. 24만 5천 주가 되는데 연기금과 투신이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국내 기관에서는 매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외국인들 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은요. 장중 흐름을 살펴보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선물과 옵션의 만기일입니다. 쿼드러플 위칭데이이기 때문에 마지막 종가에서 혼란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셀트리온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마지막 단일가에서 주가는 오히려 올라간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시작하자마자 고점을 찍은 다음에 그대로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10시부터 11시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밀렸죠. 2시 30분 이후부터는 크게 밀리면서요. 3시 10분에는 18만 3,500원까지 밀린 모습이었고 이렇게 종가까지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종가 단일가에서 오히려 종가를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된 것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출발 시점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장중에는 계속적으로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매도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잖아요. 이것은 만기일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막판에 기관 투자가들이 받으면서 종가를 오히려 끌어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막판에 외국인 쪽에서 나온 매도 물량들은요. 만기에 따른 영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익 거래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셀트리온의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과는 큰 영향이 없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또한 외국계 창구에서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요. 시작하면서 외국계 창구 UBS, JP모간,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서 매수가 1,496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면서 시티그룹에서 1942주의 매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장중에는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매가 매수 쪽이든 매도 쪽이든 없었어요. 그러다가 장막판 단일가에 JP모간 창구를 통해서 48,093주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받아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만기일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오늘 셀트리온의 외국인 매도 그리고 외국계 창구인 JP모간을 통해서 나온 매도 이런 부분들은 만기일 영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장기적인 성격의 패시브 자금들이 팔았다 이렇게 해석할 이유는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외국인들 매도는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스테키마가 미국에서 출시가 됐다는 발표를 오늘 했는데요. 그동안 사실 미국에서의 스테키마 출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했던 상황이었죠. 어쨌든 3월 10일 미국에서 스테키마가 출시가 됐다. 그리고 21조 원에 달하는 세계 시장 규모고요. 가격은 오리지널 대비해서 85% 낮춘 가격입니다. 로웨극으로 출시를 했고요. 이것은 수익성을 높이고 다양한 시장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죠. 미국의 3대 PBM 포함 대형사들과 등재 계약 논의 중이다. 일부는 계약 체결 막바지 단계다. 어쨌든 이 계약이 체결이 돼야만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미 스테키마는 작년 12월에 FDA 승인이 났고 오리지널이 가지고 있는 전체 적응증에 대해서 허가가 났고 또한 오리지널과 마찬가지로 정맥주사 제형과 피하 주사 제형 두 개 다 출시가 됐습니다. 일단 미국에서의 스테키마가 제2의 유플라이마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이에 대해서 셀트리온 측은 가격 자체를 85% 낮추는 저가 버전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로액 저가 버전은 리베이트 수준이 높은 미국 사보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리베이트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수익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가 버전은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요 PBM 입장에서는 리베이트가 낮기 때문에 등재를 안 해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PBM과의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3대 PBM을 포함한 대형 PBM들과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와는 처방집 등재를 위한 계약 체결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플라이마와 마찬가지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휴미라 시장 유플라이마 쪽이 경쟁 제품들이 11개잖아요. 그런데 스테키마, 스텔라라 이쪽도요. 경쟁 제품이 7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 경쟁에서 이기고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PBM의 선호의약품으로 등재가 반드시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일부와는 계약 체결 막바지 국면이기 때문에 조만간 계약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테키마는 인터루킨 억제제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TNF-알파 억제제 즉 램시마 진펜트라 유플라이마는 약간 다른 것이죠. 환자들한테는 선택지를 넓혀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IBD 제품만 셀트리온은 총 4종을 보유하게 됐다. 따라서 유연한 영업 전략도 운영할 수 있고요. 보험사라든가 PBM 등과의 협상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테키마의 시장 규모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가운데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죠. 가장 큰 시장은 휴미라 시장이 되는 것이고요. 시장 규모는 28조입니다. 글로벌로 봤을 때 미국 시장 규모는 21조가 되기 때문에요. 시장이 큰 만큼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은 올해 출시될 제품 첫 스타트로서 스테키마가 찍은 것이죠. 물론 유럽에선 작년 11월 달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 외 제품들도 모두 승인이 나 있는 상태고 아이덴젤트만 미국에서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제품 역시 올해 내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의 상황들을 보시게 되면요. TNF-알파 억제제 쪽에서 셀트리온은 인플리시맙 쪽에서는 램시마 진펜트라 램시마 SC잖아요. 그 다음에 아달리무합 쪽에서는 유플라이마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터루킨 쪽에서는 먼저 악템나 쪽에 앱토즈마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스테키마가 있는 것이죠. TNF-알파 쪽에서 시장 규모는 아달리무합 쪽이 가장 크고 인터루킨 쪽의 시장 규모는 우스테키누맙 쪽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BM과의 협상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경쟁 제품들을 보시게 되면요. 오리지널인 스텔라라와 7개의 바이오시밀러가 경쟁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출시된 것은 암젠의 웨젤라나가 되는 것이고요. 3대 PBM 가운데서 옵텀 RX는 일단 암젠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리지널인 스텔라라와 웨젤라나포 뉴벨리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에 셀트리온의 스테키마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협상에 따라서는 추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외 1위 업체인 CVS 그리고 2위 업체인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이쪽과의 협상도 조만간 그 결과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PBM의 등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3대 PBM 가운데서 2군데 이상 등재가 된다면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리고 PBM들의 자체 상표를 붙인 제품으로 등재가 되는 것이 매출액에도 더욱더 긍정적인데요. 옵텀 RX 쪽에는 일단 PL 자체 상표 쪽은 암젠 쪽에 웨젤라나가 선택이 된 것이죠. 물론 자체 상표와 관련해서 1위와 2위 업체 쪽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진행 과정은 좀 더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외 중소형 PBM과 보험사 쪽에 등재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스테키마의 미국에서의 선전을 위해서는 PBM의 자체 상표를 달고 등재가 되거나 아니면은 자체 상표가 아니더라도 PBM 쪽에 등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한편 어저께 BNK 자료를 이야기 드리면서요. 실적 컨센서스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BNK 자료가 지난 2월 달에 나온 자료와 수치가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컨센서스상의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은 현재의 컨센서스 숫자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의 일시적인 영향이었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25년 영업이익에 대한 큰 폭의 성장 그리고 비과세 현금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기 영향에 불과한 것이고 특별하게 보기보다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조정 과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거래량 측면에서도 오늘 만기이기 때문에 약간 증가를 했지만 큰 증가세가 나오면서 음봉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의 형태가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요. 실적과 수급에 대한 재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19만 원 돌파를 위한 숨고르기 그리고 돌파 그 이후 24만 원 전후의 고점대를 향해서 결국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시면서요. 길게 보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